그 제가 알기로는 메디컬 쌤들이 바로 가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시작을 바로 하겠습니다. 네. 어우, 떨린다. 네. 일단 오늘 순서 자체는 제가 스포츠 테이핑 자, 내일 태촌인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급하게 좀 준비를 했고 이거 예, 이제 아마 뒤쪽에 메카노 테이프라고 해서 그 진택 스님께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실 건데 메카노 테이프 알아보니까 저희 흔히 말하는 다이나믹 테이프 혹시 아세요? 사방으로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테이프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잘 소개해 주실 거고 제가 줄이고 줄인다고 했는데 50페이지예요. 그래서 와다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네, 저는 이남송이라고 하고 현재 남자 핸드볼 대표팀 트레이너를 맡고 있습니다. 어, 저는 사실 외부에서 테이핑을 하고, 교육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저는 사실 테이핑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스포츠 테이핑은 저한테는 약간 스포츠인 느낌으로,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즐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바로 이제 본론부터 들어가면은 저희가 흔히 이제 테이프라고 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랑 이제 대비되는 게 뒤에 있는 랩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접착제의 유무에 따라서 이게 테이프가 되냐 랩이 되냐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언더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접착제가 없잖아요. 근데 뭐 스카치 테이프도 그렇고 전기 테이프도 그렇고 저희가 뭐 쓰는 뭐 류코 테이프나 C 테이프도 마찬가지로 접착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테이프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테이프의 목적부터 간단히 살펴보면은 어 일단은 통증이 있으면 통증 앞에 장벽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플렉션 90도에서 통증이 발생한다면은 뭐 한 85도에서 막아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양쪽에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해주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풀 플랜타 플렉션을 진행을 할 때 약간의 인벌전과 어덕션이 동반돼서 나와야 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멀티 액시얼 조인트의 기능인데 만약에 내가 풀 플렉션을 막고 싶어 혹은 플렉션을 하다가 약간의 인벌전이 나오면 통증이 생기네? 그런 경우에는 양쪽에 스틸업을 잡아서 길을 가이드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저희가 부상을 당한 후에는 단순히 이제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메카놀 리셉터, 기계적 수용기들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테이프나 혹은 테이핑과 유사한 보조기를 이용을 했을 때 실제로 고유수용성 감각이나 이런 밸런스 능력이 향상됐다는 연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통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압박을 이용해서 통증을 없애주는 이제 그 유명한 이론들이 있죠. 게트 컨트롤 시어리나 혹은 뭐 그냥 심리적 안정감으로서도 통증을 줄여주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기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포츠 테이핑의 효과로 또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혈액순환이나 혹은 근육의 서포팅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 관점에서 혹은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나타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웠는데 나타의 관점에서는 스포츠 테이핑 안에는 이 키네시오 테이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직전에 보여드린 혈액순환이나 혹은 이 뭐였죠? 이 근력 서포팅 같은 거는 좀 스포츠 테이핑으로서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 관점인데 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관점이 있을 거고요. 이 키네시오 테이프는 제가 2부에 바로 또 이어서 설명을 할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테이프로 분류를 할 때 저는 크게 이제 논 엘라스틱 테이프, 그러니까 비탄성 테이프, 흔히 C 테이프라고 말하는 혹은 류크 테이프 정도의 그런 비탄성 테이프와 엘라스틱 테이프, 탄성 테이프로 저는 나눠서 설명을 하고요. 키네시오 테이프는 조금 외전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키네시오 테이프를 근데도 스포츠에 많이 사용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안정성을 가장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런 C테이프라고 한다면은 중간 언저리에 엘라스틱 테이프 혹은 뭐 우리 흔히 쭈구리라고 하는 이런 테이프들이 있을 거고 좀 가동성으로 가게 되면은 그 언저리에 아마 키네시오 테이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키네시오 테이프가 가동성이 있다 보니 사용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흔히 구하기도 사실은 쉽죠. 약국에서도 금액이 좀 있지만 구하기가 쉽죠.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마도 키네시오 테이프가 시중에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스포츠 현장에서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흔히 C테이프라고 하는 거의 C는 우리가 커튼이라고 해서 면을 뜻하죠. 그래서 면 테이프라고도 부르고요. 가위로 자를 수는 있지만 간지가 안 나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찢어주는 게 그리고 이거 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 실력 안다라는 흔히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키네시오 테이프는 흔히들 말하는 게 피부는 늘리고
테이프는 늘리지 말고 붙여라 라는 말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건 2부에 설명을 좀 더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찢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손으로 찢었을 때 간지가 또 안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위로 그냥 자르는 게 낫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고 저희가 키네시오 테이프 이펙트라고 검색을 해보게 되면 꼭 이 이미지가 떠요. 이게 혈액순환을 좀 촉진해준다는 키네시오 테이프만의 좀 그런 효과 중에 하나죠. 물론 얘를 세게 하면은 스포츠 테이프로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쓰고 있죠. 그 밖에 이제 티어라이트라고 하는 제가 여기에 원래 가제트 영상을 해놨는데 강의할 때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라에몽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만능이에요, 만능. 티어라이트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손으로 찢을 수 있죠. 티어라이트니까. 근데 저는 필요하다면 가위로 자르는 것도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마감 용도로 진행을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은. 그리고 언더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착제를 이용하지 않고요. 이 색상 자체를 탄이라고 하더라고요. TAN. 그래서 이게 어학사전에는 찾아보면은 베이지 색상보다가 갈색 색상보다 조금 더 어두운 계열의 색상을 탄색이라고 하는데 언더랩과 이제 티어라이트는 그런 탄색이 많습니다. 키네쇼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는 우리가 흔히 채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채모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 그럼 언제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채모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테이프가 너무 모빌리티가 떨어지는 테이프다. 예를 들어 C테이프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다만 그 이상의 뭐 류코 테이프나 이런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자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뭐 전용 저희가 흔히 면 같은 거를 붙여서 전용 프리테이프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용 언더랩이죠. 그리고 이제 가위를 많이 사용하라는데 저는 꼭 두 가지를 우선 추천을 드리는 게 하나 이렇게 앞에 팁이 있는 형태와 그리고 길이가 꽤 긴 형태의 가위는 무조건 하나씩 있으면 좋다. 근데 물론 요거는 내구도가 약한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샤크 사용하시면 좋은데 뮬러에서 나오는 그런 종류의 이런 샤크가 그 심을 리필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은 뮬러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프리테이프나 리무버를 진행할 수 있는데 사실 프리테이퍼는 저는 언제 쓰냐면은 웬만해선 쓰지 않는데 어깨 테이핑 같은 경우에는 마감을 사실 하기가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여긴 그냥 이렇게 딱 피부에 그냥 덮어놓는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프리테이프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리무버도 사실 잘 진행하지 않는데 특히 리무버를 이미 한 번 쓰고 나서 다시 테이핑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오전 훈련 때 리무버를 쓰고 오후 훈련 때 다시 그 테이핑을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붙습니다. 왜냐면 이 리무버 자체에 오일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리무버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뭐그 밖에 테이핑 배드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주름이 잡히는 데에는 바세린을 이용해서 혹시 이거 다 쓰시나요? 힐앤레이스 패드라고 해서 어, 이거 한번 힐앤레이스 패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런 스펀지 아주 얇은 스펀지가 이렇게 산더미로 이제 말려져서 와요. 그럼 저희가 얘를 톡톡 뜯어가지고 쓰는 건데 안에 열어보면은 실제로 바세린이 있어요. 그래서 바세린을 어, 펼쳐서 고가자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팀이 이렇게 쌓아두거든요. 그럼 바세린을 묻혀서 실제로 저희가 도키플션이나 플랜터 플렉션 할 때 앞뒤로 이제 주름이 잡히니까 거기에 붙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장난 아니게 편해요. 앵클랩을 특히 적용을 했을 때 이 힐앤레이스 패드를 쓰냐 안 쓰냐가 또 그 밖에는 이제 폼 패드라고 해서 저희가 좀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혹은 너무 여기에 압박이 좀 심하겠다 싶은 부위에는 이 모양을 이쁘게 오려서 폼 패드도 사용하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포츠 테이핑이었고요. 좋습니다.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자, 2부는 키네시오 테이프입니다. 사실 여기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가장 많은 파트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우선 스포츠 테이프는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C테이프를 진행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엘라스틱 테이프라고 해서 사용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돌아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엘라스틱 테이프가 실제로 보면은 제가 아까 실험을 좀 해봤는데 늘어나는 거는 한 140%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테이프의 장점 자체가 140% 이상 늘어나려고 할 때 내구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인대나 이런 백색 조직이 보통 끊어질 때 한 7% 정도 이상 늘어나면 끊어진다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 이제 속도는 조금 예외를 해야겠지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지나는 어떤 인대 혹은 힘줄을 내가 서포팅하고 싶을 때 130%에서 135% 정도의 장력을 준 상태로 붙인다면 이건 충분히 인대를 모티브하는 그런 테이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엘라스틱 테이프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키네시오 테이프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카세겐조라고 하는 일본의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만드신 테이핑인데 실제로 이분을 검색해보면 되게 저는 좀 점잖고 이런 사무라이 느낌의 아저씨를 생각을 했는데 아주 장난꾸러기입니다. 막 말에 테이프 붙이고 있고. 근데 실제로 말에 테이핑을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또 이런 식으로 많이 적용합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종류가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방식도 뭔가 다양한 것 같다. 이 정도 딱 느낌적으로 오는데 제가 좀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스포츠 테이핑을 할 때는 제가 목적이라는 표현을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스포츠 테이핑 목적이다. 이게 저는 입에 착착 붙는데 이상하게 키네시오 테이프라고 하면 저는 효과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목적과 효과의 딱 그 직관적인 어감에서 오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한번 청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빗자루를 샀어요. 빗자루의 목적은 뭘까요? 청소가 이제 목적이죠. 그럼 여기서 효과로 넘어가려면은 내가 청소를 이 방 전체를 청소해서 방 전체를 깨끗이 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 혹은 책상만 간단하게 좀 이게 국한적으로 해서 또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청소부는 뭐 월급을 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또 얻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목적.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과 그리고 그걸로서 파생되는 효과. 이게 저는 좀 어감 차이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키네시오 테이프는 내가 이 테이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레퍼런스를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 카세겐조라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카세겐조한테 가봐야겠죠.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아래 일단 적어놨어요. 클리니컬 세라피틱 어플리케이션스 오브 더 키네스 테이핑 메소드라는 책입니다. 이게 3판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2판을 좀 참고해서 일단 읽었습니다.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고요. 저희가 잘못 알고 있다 혹은 조금 오해석했다, 과대해석했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꼭 한 번씩 영어밖에 없긴 합니다. 저도 영어 못해서 막 이렇게 다 돌려봅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일단 중요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텐션. 몇 퍼센트의 텐션을 줄 것이냐, 어떤 모양들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뭐 더 많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일단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프팅 효과예요. 리프팅 아까 저희가 말했죠. 그리고 실제로 키네시오 테이프 리프팅 이펙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멍이 있었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그 부분만 멍이 빠진 이런 사진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림프에 타깃을 할 것이냐. 두 번째는 혈액에 실질적으로 이제 동맥, 정맥 쪽에 타깃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저희가 림프를 타깃한다라면은 이거는 어떤 테이프가 되죠? 급성기에 적용할 수 있는 테이프가 됩니다. 왜? 급성기에는 림프 순환을 통해서 그쪽에 있는 붓기를 빨리 빼줘야지 세컨더리 인저리가 막아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혈액입니다. 이거는 만성 때 그럼 적용할 수 있겠죠. 여기에 텐션은 보이시는 것처럼 0에서 15% 정도. 그리고 만약에 혈액순환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하면 25에서 50% 정도를 실질적으로 말을 하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제가 만약에 림프를 저 문 밖으로 뺄 겁니다. 그러면은 오리진이 저기예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하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심장 쪽으로 가는 거는 위쪽에 있잖아요. 이 말단 쪽에 오리진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 뻗치듯이 가는 거예요. 마치 금을 수확하듯이. 근데 이 혈액순환을 목적으로 할 때는 가운데를 먼저 찢어서 붙여요. 텐션을 25에서 50% 정도 한 상태로. 자, 두 번째 효과는 릴라이빙 페인인데 이거는 실제로 연구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키네시오 테이프의 몇 안 되는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혹은 조금씩 이제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프팅이라면 두 번째는 페인 컨트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에서도 어, 통증을 혹은 이런 돔스나 이런 불편감을 충분히 잡아줬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권장하는 퍼센테이지는 25%입니다. 텐션 자체를. 그래서 뭐 거기서는 이제 가설을 나름대로 내겠죠. 그래서 자기는 이래서 이런 효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한 게 이런 순환에 대한 문제로 통증을 잡을 것이다. 두 번째는 게이트 컨트롤 시올이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메카니컬적인, 제가 이 컬렉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책에서는 실제로 컬렉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또 다른 말로 리코일링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카니컬적인, 즉 기계적인 효과를, 테이핑 그 자체만의 효과를 기대할 때 텐션의 50%를 적용하면은 리가먼트나 텐던의 효과를 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서포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고.
두 번째는 블락킹입니다. 블락킹은 말 그대로 저희가 맥코넬 테이핑이라고 혹시 다들 아시죠? 이 파텔라의 그런 트래킹을 막아주는 혹은 서포트해주는 테이핑인데 그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50%에서 100% 장력까지도 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 근육의 적용인데 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런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오리진 투 인설션으로 25에서 50% 정도의 텐션으로 붙이게 되면은 이건 서포팅이다. 반대로 인설션 투 오리진으로 25%에서 50% 텐션으로 붙이면 이거는 억제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간이 있다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제가 반박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들면요. 첫 번째는 연구가 밝혀진 게 없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이제 어, 어,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OKC, CKC 상황을 전부 컨트롤할 수 있느냐? OKC, CKC 상황에서 오리진 투 인설션, 인설션 투 오리진이 바뀔 텐데 내가 이쪽에서 뭐 CKC 상황에서 2점을 얻자고 OKC 상황에서의 그러면은 요 페널티를 내가 안고 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또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문구가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14페이지에 영어는 제가 못하니까요. 직역을 그냥 한번 해볼게요. 너무 세게 붙이는 것보단 차라리 약간 부족하게 붙이는 게 더 낫다라고 의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25% 정도의 텐션이 충분하다. 근육을 서포팅하기 위한 목적이면. 네. 근데 여기서 잠깐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계속 끌고 왔으니까 그냥 끄덕끄덕 하셨겠지만 한번 제가 이거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50%, 75% 이런 퍼센테이지의 기준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기존에 실려있는 테이프의 장력을 무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아까 50%의 텐션으로 붙이면 어떤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의 여기는 퍼센테이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내가 10cm를 잘랐으면은 여기에 50%는 15cm일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10cm의 테이프를 내가 최대한으로 늘렸더니 한 16cm가 됐어요. 그럼 거기에 50%일 것이다. 즉 13cm죠. 이해되세요? 다시 첫 번째는 자른 테이프의 50%일지 혹은 이 테이프가 늘어날 수 있는 퍼센테이지의 50%일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테이프 자체에 붙어있는 장력이 있다면 즉 저희가 테이프를 다 오프한 상태에서 붙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한쪽에서 떼어내면서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종이에 붙어있는 텐션대로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우선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우선 첫 번째에 대한 답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 테이프가 가지고 있는 전체 텐션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즉, 10cm를 잘랐을 때 100%로 늘리세요 하면요. 테이프가 20cm가 되잖아요. 안 됩니다. 실제로 늘려보시면은 늘어나겠죠. 근데 구조적인 손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책에서 말하는 키네시오 테이프에 늘어날 수 있는 범위는 150%까지입니다. 그 길이에 한해서는. 그럼 우리는 50%로 늘려서 붙이세요라고 하면은 10cm가 15cm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그게 잠재력이 있는데 그러면 12.5 정도만 늘리는 거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두 번째는요, 테이프 실려있는 장력이 얼마나 될지입니다. 즉, 내가 10cm짜리 테이프를 오프를 한 다음에 그대로 고이 모셔놨어요. 그럼 이게 몇 cm로 줄어드는, 9cm로 줄어들면은 테이프 텐션이 몇인 거죠? 10%가, 그걸 이제 여기 표현으로는 테이프 오프 텐션이라고 합니다. 페이퍼 오프 텐션, 페이퍼 오프 텐션. 그게 10%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키네시오 테이프 정품에 있어서는 그걸 뭐라 말하냐면 우리는 35%의 페이퍼 오프 텐션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키네시오 테이프 정품 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런 괴짜 기질이 있어서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2025년 4월 8일 10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테이프 그리고 두께를 이용해서 저렇게 깔아놓고 이제 나갔다 왔어요. 이제 학교 수업을 듣고 왔죠. 대학원생이니까. 그렇게 수업을 듣고 9시간 뒤에 돌아왔을 때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거는 한 5분 뒤에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7시간 5분 뒤에 찍은 거죠. 그랬을 때
길이 변화를 보시면 거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일단 결론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테이프에 한해서는 10% 정도다. 페이퍼 오브 텐션이. 즉, 저희가 림프 순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0에서 15%의 텐션을 줘야 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페이퍼 오브 텐션이 10%가 있기 때문에 림프 테이핑을 할 때는 그냥 붙이면 돼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내가 15%더 늘려 붙여야지 그래서 늘려버리면은 그거는 25%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두 번째는 종이를 제거했을 때 거의 즉각적으로 페이퍼 오브 텐션이 제거됩니다. 왜? 시간적으로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쌤들이 한 번씩 이렇게 실험을 해보시면 좋은 게 팀마다 쓰는 브랜드가 분명 다를 거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키네시오 테이프 정품은 진짜 35%인지 이건 좀 모르겠어요. 이건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밖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받았던 질문은 더 센 장력으로 하면 안 될까? 뭐 되겠죠. 다만 불편감이 분명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리코일 목적으로 완전히 리코일 목적으로 진행할 때는 50%에서 100%까지도 당겨서 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테이프의 내구도가 많이 받쳐주지 못할 것이며 또 어떤 불편감이 있겠죠. 피부가 눌린다든지. 그리고 어떤 포지션에서 해야 되냐. 이게 아까 앞서 말했던 늘려서 테이프는 늘리지 않고 이거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 포지션 오브 일롱게이션, 늘어나 있는 포지션이라는 단어는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냐면 뉴트럴 혹은 펑셔널한 단어들. 예를 들어 돌시플렉션을 제한할 거면은 다시 플랜타 플렉션을 제한할 거면 돌시플렉션 상태에서 붙이세요. 이런 기능적인 단어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늘려서 붙일 필요 없다. 그냥 제 생각에는 주름을 좀 고려하면 되지 않을까. 주름. 그리고 포지션 오브 일롱게이션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스카, 이 흉터 조직을 타깃하는 그런 테이핑 기법을 소개할 때만 등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근육에 힘을 준 상태로 이것도 뭐 상관은 없겠죠. 근데 목적이 있다면은 쌤들의 목적이 있다면은.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네, 질문을 한번 빠르게 했죠? 다행입니다. 질문을 한 5분 정도만 받고 이제 뒤에 제가 메카노 테이프를 이렇게 띵 띄워놨는데 이걸로 한번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근데 쌤들 혹시 가져오신 테이프 있으면은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교류를 할까 했었는데. 실기하면서 실기를 그럼 메카노 테이프를 더 뒤쪽으로 하고서 같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이론 파트만 혹시 질문을 살짝 받아봐도 될까요? 그죠. 네. 오리젠트 인서션 붙이는 거나 네. 억제 그런 이론이 있잖아요. 네. 저도 스튜던트 배울 때부터 그냥 아예 그냥 안 직관적으로 안 믿겨서 안 믿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의문이 들었던 게 OKC, CKC 상황까지 안 가도 그 붙인 사람 그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차이가 아예 붙였을 때 애초에 없을 거라고 저는 아예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네네. 왜냐면은 오리진에서 인서션으로 당겨서 붙이는 거랑 어차피 테이프는 한 방향으로 텐션이 걸리는 게 아니라 양방향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가운데로 있는 건 똑같은데 붙이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방향이 바뀐다는 저는 아예 안 받아들였더라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근육 서포팅 목적에서 오리진 투 인설션, 인설션 투 오리진은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드는데 저희가 어쨌든 테이프를 제가 쌤한테 오리진을 붙이고 인설션 쪽으로 이걸 당겨줘 온다고 하면은 쌤이 저한테 당겨줘 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말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그 저번 주에 스터디 하셨을 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TBR을 ER 시킨 포지션에서 고정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의 좀 더 강한 느낌의 그런 당김을 이용하면은 저는 말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붙이면 결국 같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 맞, 당기고 있으면 예, 맞는데 결국엔 고정점이 또 생기니까. 그쵸.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당겨졌다가 가운데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오리진 인사전 구분 없이 예, 예. A부터 B까지 네, 붙으면은 네, A에서 B로 가거나 B에서 A로 가는 게 아니라 A, B가 네. 둘 다 같은 장력으로 네. 서로 가운데 중앙 지점으로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가운데를 찢었을 때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얘기한 것처럼 어디다 붙여서 이렇게 당기면 테이프의 성질상 얘가 이런 그런 네. 게 있어요. 그게 있어서 그 오리진 인서션이 나오는 이유는 저 여기서 당기면 얘는 이쪽으로 가요. 그쪽 앵커 쪽으로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와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저도 한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만약에 테이프에 융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저희가 그 보이지 않는 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 얘를 늘려서 붙였으면은 제가 융털 흉내 잠깐 내겠습니다. 테이프 오리진에서 인설션으로 가죠. 그럼 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딸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딘가에 붙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당겨질 이렇게 하는 이해되죠?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당겨지는 건 말이 됐다. 근데 일단 제가 두 가지 근거가 없고, 그러니까 그걸로 실제로 억제가 됐다, 이게 됐다, 이게 근거가 없고, 두 번째는 OKC, CKC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죠. 예. 그런 이제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용하지 않는다지. 그리고 제가 또 이게 10년차, 20년차 선생님들이랑도 간단히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기도 그렇게 큰 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라서 일단은 이렇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됐나요? 아니, 그 궁금한 점 그거 있습니다. 네. 붙였을 때그 네. 다른 사람이 차이점을 느끼는지가 아, 코골 했을 때. 한번 쌤은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선수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매일 똑같은 테이핑인데 오늘 한번 반대로 한번 사귀어보세요. 그리고 끝나고 어때요? 똑같은데요? 그럼 똑같은 거죠. 네, 네. 아, 그래요? 허리 할 때. 아래로 붙이는 거랑 위로 붙이는 거랑 어, 어, 신경 네, 네. 왜냐면 7.5를 4개, 5개를 6개를 붙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만약에 CKC 상황이 많다, OK 상황이 많다 이런 스포츠에서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해요. 어떻게 역도도 보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다리가 고정되고 익스텐션 되는 동작이 많다면은 또 이렇게 붙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거는 종목 따라 또 고려를 해야 되고 제가 또 뺀 페이지 중에 이게 있어요. 누구한테 적용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네. 됐을까요? 그러면은 잠깐 매크로 테이프 넘어가고 이제 앵클 테이핑만 한번 할 건데 제가 사실 주특기가 앵클 테이핑이라서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앵클 테이핑의 방향에 대한 원인, 그러니까 이유와 이때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쓴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잠깐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벗으신다고? 네네네. 네네. 그쵸. 그거를 생각하시 잠시만요. 자, 이게 녹화가 어째 되고 있으니까 이거 위치만 한번 발 잘 보이는데. 됐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한번 하고 쌤이 발을 한 번만 꺼내주실까요? 아, 힘들다. 대박입니다. 짧게. 아닙니다. 최고가 네, 우선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잘 보이시겠죠? 저 일단 시작 지점 잡는 거는 뭐 이 선수의 또 그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만약에 처음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뭔지 모른다. 그러면은 플랜터 플렉션 한번 쭉 시킨 상태에서 그럼 게스트록이 수축을 하겠죠? 그럼 저희가 근육 같은 경우에는 수축하면 늘어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팽창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플랜터 플렉션을 쭉 했을 때 근육이 끝나는 어떤 힘줄 지점에서 일단 시작하는 게 일단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았다 하면은 90도를 우선 유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뭐 언더랩을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겠죠. 근데 웬만하면은 쓰는 걸 희망하고 또 많은 선수들은 키네시오 테이프로 이거를 또 대체하기도 하죠. 언더랩을 하는 방식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시범을 보일 때는 있어 보이기 위해서 항상 그냥 풀로 갑니다. 또 말리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앵커는 보통 이 가까운 쪽 프록시말 부분과 디스탈 쪽을 잡는데 이게 선수마다 잠시만 이거 조금만 고정해두고 말을 하겠습니다. 선수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잡고 있을게요. 여기를 덮어도 되는 선수들이 있고 또 자기는 절대 덮지 마라 이런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팀 선수 같은 경우는 아킬레스건이 엄청 땡땡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시작을 할 때 위에서 사진 한번 찍으라고 해요. 눈으로죠. 그때 이 윤곽을 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Y자로 넓어져 있다가요. 일자로 좁아졌다가 다시 A자로 넓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쌤한테 완전히 처음 하는 테이핑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일단 모르겠는데 처음이라 모르겠는데 하고 아무렇게나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자기들끼리 안 만나요. 그럼 떼야겠죠? 그러면 선수의 신뢰가 바로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윤곽을 보시고 요거랑 평행하게 갑니다.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또 제가 인스타에 테이핑을 많이 태그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 이걸 먼저 여기다 대세요. 그리고 이걸 따라갑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하면 실제로 따라오는지 볼까요? 장력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럼 따라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혹은 그냥 눈대중으로 가셔도 되죠. 아, 여기 일자네 거의.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죠. 그럼 지금처럼 뒤에가 울죠. 아, 그러면은 이제 신뢰가 조금 무너지는 거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처음에 뒤에서 이렇게 하거나 혹은 눈대중으로 하거나 세 번째는 뒤에서 뒤에서 네. 이렇게 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이 윤곽만 본다고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면 발에 아치가 있고 모양 자체가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 밑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가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 다섯 번째 이 프로세스의 그러니까 뭐라 하죠?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나요?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의 바로 뒤쪽으로 저희가 뭐 신경이 지나간다, 여기를 압박하면 저릿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를 피하기만 하면 된다요. 저는 이 튀어나온 데를 그러면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요 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실제로 다 적용을 해봤을 때 피드백은요. 여길 하면 편하긴 한데 심리적으로 불안한 선수들은 이렇게 감아버리면 테이프를 한 느낌을 못 받아요. 그럼 심리적인 안정감에 대한 이펙트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제가. 그럼 두 번째는 얘를 완전히 피했을 때 이러면은 답답한 거는 피하는 것보단 답답하겠지만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느껴요. 저는 일단 딱 중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는 피하고 그 안쪽으로. 그리고 앵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적당한 압은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마지막에 진행하는 버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불 덮어주듯이 가거든요. 근데 앵커는 어느 정도 압은 필요하다. 왜냐면은 다른 것들을 서포팅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틸업을 보통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레터럴 투 미디얼로 갈 거냐 미디얼 투 레터럴로 갈 거냐 이건 너무 고전적인 방법인데 제가 또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얘를 보통 세 가지를 붙이는데요. 제가 이 레퍼런스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하나가 버틸 수 있는 체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25kg. 저 몰라서 여쭤보는 거. 저도. 그럼 스티럽 하나에 25kg 정도 버티나요? 아니 뭐 그렇게. 아, 20kg 정도? 아, 그래요? 그것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저는 근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체중을 봤을 때 120kg 넘는다. 그럼 한 4장 정도 직감적으로 붙이거든요. 한 25kg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이 만약에 크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3장을 적용할 거예요. 발이 크면요. 이 스틸업 자체를 I자, 일자로 3번 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발이 작다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가냐면요. X자로 가요. 그리고 그 교차 지점이 어디죠? 발의 정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찍고 가볍게 붙이고. 그리고 스틸업도 저희가 3개라든 4개라든 상관은 없는데 첫 번째 스틸업보다 두 번째 스트립이 세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서 보이세요? 주름이 잡힙니다. 그래서 세게 할 거면은 첫 번째 스트랩을 가장 세게 하시고요. 두세 번째는요. 가만히 붙이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이벌전이 돼 있는 형태일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따라가서 붙이는 정도. 자, 제가 사실 발이 지금 작으시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X자로 해볼게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그리고 이걸 한 다음에 뭘 하죠? 홀슈를 저는 합니다.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저는 홀슈를 갑니다. 홀슈도 너무 압박되지 않게 특히 아킬레스건 쪽이 있기 때문에 간지 철저하게 지키신다. 이게 제가 아무리 잘해도 돌시플렉션이 안 돼 있으면은 저희가 무능한 트레이너가 또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근데 선수들이 그것도 선수들 잘못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지키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보여준다 했는데 덮어버렸다. 자, 만약에 마지막 스틸업을 저희가 보통 이거 말레올로스까지 내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말레올로스까지 내렸는데 자, 얘가 지금 원래 없습니다.
말레올로스까지 딱 덮었어요. 이랬을 때 만약에 제가 힐락을 하게 되면은 일단 쭉 갈게요. 도시 프랙션. 그치, 이게 90도. 자,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그러니까 발이 큰 경우에는 X자로 가게 됐을 때 여기가 뚫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발이 크면은 I자로 가는 게 저는 조금 더 낫다. 혹은 X자로 난 그래도 하고 싶어 하면은 홀수를 하나 정도 더 내립니다. 네, 그러면은 막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그 스틸업을 할 때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힐락이죠, 힐락. 제가 힐락을 지금 하긴 했는데 안 했다고 치고. 힐락을 할 때 저는 6가지 스타일을 써요. 네, 봐보세요. 저희가 지나야 되는 거는 말레올로스와 힐 사이드입니다. 근데 동측 말레올로스 힐 사이드를 같이 지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요. 첫 번째 방법은 뭐 시작 지점은 상관없는데 자, 안쪽에 위 그리고 바깥쪽에 아래 그리고 올라와서 바깥쪽에 위 안쪽에 아래. 요게 첫 번째 스타일. 한번 여러분들은 그 몇 번째가 자기 스타일인지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는요. 어이구. 바깥쪽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래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바깥쪽에 아래, 안쪽에 위, 그리고 돌아와서 이번에 안쪽에 아래, 바깥쪽에 위. 처음에는 위아래, 위아래로 갔는데 두 번째는 아래 위, 아래 위로 간 거죠. 세 번째는요. 섞습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자, 이렇게 할게요. 처음에는 위로 가죠. 그리고 힘드시죠? 죄송해요. 그 다음에 아래로 가죠. 그리고 여기서 위로 바로 가게 되면은 첫 번째 스타일이랑 똑같은 거죠. 위아래 위아래니까. 근데 여기서 각도를 조금 만드셔서 바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반대쪽 아래로 갑니다. 그리고 위로 가죠. 그러면은 위아래로 갔다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스타일은 그 반대로 되겠죠. 그러면 아래 위를 먼저 가겠죠. 아래 위.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려가서 또 아래로 가면은 2번이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 또 각도를 살짝 내주셔서 위로 갑니다. 위, 아래.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그리고 다섯 번째 방법은 반힐락입니다. 하프 힐락.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여기, 네, 여기 해서 끝나는 줄 맞춰서 이렇게 끝내는 아주 간단한 방법. 이거는 교과서적으로는 오픈 키네틱이 아니죠. 오픈 바스켓 위브라고 해서 앞을 완전히 뚫어버릴 때는 이런 식으로 반일락을 하기도 하는데 전 실제로 언제 더 많이 쓰는 것 같냐면 전 여기서 앞을 주거든요. 그때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은 당황하지 않고 쓸 때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다섯 번째 방법이고요. 여섯 번째 방법은 그 전에 럭비팀에 계시던 그 장윤택 쌤이 DM으로 쌤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알려주셔가지고 라지 힐락입니다. 라지 힐락은요 하프 힐락의 장점과 그리고 이 전체를 메꾸는 일반적인 힐락의 장점을 합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 피겨의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격하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요. 그리고 좀 길게 찢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막아준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거 제가 커피 한 잔 값으로 그 윤택 쌤한테 지금 받은 거라서 다들 기프티콘 여기 네 분 더 계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도시 프랙션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끝내는 라지 힐락 방법까지 저는 6개를 선택을 하는데요. 그럼 제가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있겠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그 기준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1번과 2번 다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같았어요. 기억나세요? 위에서 아래로 가냐? 아래에서 위로 가냐? 그쵸? 1번은요, 둘 다 위에서 아래로 갔습니다. 그럼 제가 손 모양으로 테이핑을 따라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발이 돌시 플렉션이. 반대로 2번으로 가면요, 아래에서 위로 가죠. 그러면은 발이 플랜타 플렉션이 됩니다. 자, 3번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는 위, 아래로 갔고요. 여기서는 아래, 위로 갔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스피네이션. 반대로 처음에는 아래에서 위, 그 다음 위에서 아래 그대로 수축하게 되면 프로네이션 됩니다. 그리고 반힐락과 라지 힐락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 따라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1, 2, 3, 4번에서 내가 우선 어떤 테이핑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5번, 6번에는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지 힐락을 제가 위에서 했지만 나는 네 번째로 하고 싶어. 즉 아래 위, 위 아래로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선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한 번, 그 다음 여기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한 번.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사실 하시면은 너무 좋다. 너무 좋은 사실 힐락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피겨8을 합치죠. 그러니까 나타에서 배운 피겨8은 사실 시작 지점이 똑같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말레로스 상단 지나서 그대로 발바닥 지난 다음에 데칼코마니처럼 올라와서 여기서 똑같이 상단 지나고 이렇게 진행하는 그 피겨의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보통 진행하는 거는 섞어버리죠. 뭐 얘들아 제가 지금 힐락을 할게. 그쵸. 힐락을 진행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 끝내고 바로 뭐 이렇게 피겨8으로 넘어가거나 반대로 피겨8에서 먼저 하고 힐락을 넘어가거나 이거는 이제 개인의 스타일마다 또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까지 하고 마지막에 버트리스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느 정도로 버트리스 하는지. 선생님 죄송해요. 피 안 터지죠? 아니요. 버트리스 저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버트리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힘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큼 진짜 약해야 되는 테이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입을 덮어준다고 표현을 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 나풀나풀거려요. 전 버트리스는 이 정도래요. 대신 뭐 부족하면 여러 개를 할지언정 버트리스 자체는 압박이 세면 안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나풀나풀거릴 정도.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제가 하는 방식의 이제 저겁니다. 이상입니다. 와. 제가 하는 실습은 여기까지고 원래 이거를 다 같이 시간 되면 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요거 메카노 테이프를 네 한번 설명해 주시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 끝나고 이제 요것도 한 번만 혹시 그러면은 네 제거하는 거 저희가 이제 말레로스 뒤쪽으로 간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제거할 때 일단 첫 번째 팁은요 언더랩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버트리스가 있으면 버트리스까지는 제거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제가 버트리스 안 했네요. 그럼 여기서 진행할 건데 이 사람이 만약에 돌시플렉션 하게 되면은 여기 이미 근육들이 날이 쓰게 돼 있죠. 예, 신장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 힘을 풉니다. 그러면은 이 발바닥 쪽에 공간이 남거든요. 아치 쪽에. 요 플렉서가 이제 그거 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디를 따라가냐면 그때 이제 위를 따라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얘를 우선 넣으면 안 돼요. 얘를 먼저 당겨야 돼요. 당기고 조금씩, 당기고 조금씩. 괜찮으세요? 네. 당기고 조금씩, 당기고 조금씩. 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위쪽에서 뭐랑 만나냐면 테이프랑 만나요. 그러니까 언더랩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지점에서부터는 얘를 밀어 넣으면 찝힙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힘으로 가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제거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목에 있으니까 발목 같이 한번 해보죠. 네. 좋습니다. 발목에 있으니까 이쪽 발목? 괜찮아요. 이쪽으로 할까요? 네. 네. 이쪽 발목 있으니까 여기 이쪽에 보이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백화원 선생님 안 만져봤으니까 다 조금씩 잘라드릴게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네. 네. 한번 잘라드리고 올 테니까 짧은 부분이지만 지금도 한번 딱 잘랐어. 몇 분이시지? 한번 당겨보세요. 엘라스틱이에요.
근데 다이나믹 재질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발목이나 이제 무릎 안 그래도 남성 쌤이 잘 가져오셨거든. 그 테이프에 그 메코넬 테이프. 아, 네네. 메코넬도 핸드볼에서 좀 쓸 때 있으세요? 맥코넬은 제가 축구할 때 많이 쓰는데요. 아, 핸드볼 발목에? 축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선수들 근데 스틸업 네. 세게 하고 싶을 때는 네. 저 몰래 그죠. 3개 정도 그죠.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정말 쓸 정도고 아까 남선 쌤이 얘기한 것처럼 무릎에 오해 있는 분들한테 파텔라, PFP, 엔트레니 페니스타가 트래킹 정도로 정말 강하게 잡아줄 때 얘가 잡아주거든요. 그다음에 관절염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얘의 장점은 글라이딩을 해놓은 상태라든지 파텔라가 움직이는 범위에서 움직임을 딱 막아버리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 선수들은 ROM이 필요해. 퍼포먼스를 하려면 무릎이 풀 플렉션 되고 발목도 다 움직여야 되는데 이건 ROM이 제한이 오죠. 그래서 저도 얘를 많이 썼었는데 이런 류의 재질이 안 나왔을 때는 그러면 선수들의 피가 이제 물질 피가 그 피부가 뜯어져요. 근데 올림픽 가서도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어깨든 무릎이든 뜯어져도 그 강도를 유지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썼었거든요. 이제 그 뒤로 이제 태능에 있으면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만든 게 이 재질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당겨 보시면 다이나믹의 재질하고 또 달라요. 네, 다이나믹 재질하고 왜 다르냐면 지금 발목만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발목 무릎만 있고 보여드려 볼게요. 얘 방식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얘로 같이 저희가 치료적으로 하고 있는 멀리건 테크닉에서 멀리건 테이핑도 아예 그런 식으로 쓰거든요. 관절을 글라이딩 이렇게 하는 상태가 살짝만 뒤로 가보시고 플란타 해보고 돌지 해보면 이게 돌지가 잘 안 나올 때 보통은 인페리어예요. 여기 이제 슈페리어가 아니고 인페리어 티비오 피블라 조인트를 이런 쪽으로 포스테리안 슈페리어 쪽으로 글라이딩 해줬을 때 돌지가 좀 더 편해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글라이딩 하나 자체가 인벌전을 제한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용도로 써가지고 스포츠 테이프로 막아줄 수도 있긴 하지만 기능만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던 테이프를 똑같이 이 테이프는 이 상태에서 TBO 피블라 조인트를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이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테이프에 테스트가 많이 없어서 단점이 많아요. 그죠? 붙여놓고 선수가 안 좋으면 떼야 돼. 이런 게 단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손으로 글라이딩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인벌전이 각도가 좀 더 편해졌다든지 돌지 플렉션이 편해졌다든지 인벌전이 막아지는 게 편하다는 증상이 보통은 저희가 그냥 DROC의 스코어로 표현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불편감, 뭐 통증, 움직임, 그다음 심리적인 영향을 다 포함해서 몇 퍼센트 좋아졌냐고 물어보긴 해요. 테이핑 다 일단 지금 태는 진천 방식도 다 완전히 캐스트하듯이 붙이거든요. 테이프를 키네지어 보셨죠? 이제 그러고 나서 물어봐 몇 퍼센트 좋아졌냐? 그랬을 때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한테 돈을 받거나 선수한테 돈을 받으려면 선생님 몇 퍼센트 좋아져야 선생님 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는 당연히 안 되죠. 낼 수 있는 기준. 통증은 바스가 2가 떨어져야지 논문에서 많이 나오는 측정에 재측정에 그런 게 없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몇 퍼센트 좋아지면 나 이 태핑에 돈을 내고 가겠다. 선수들도 만족하겠다. 테이핑에. 네, 이게 그러니까 통증도 돼도 기능도 좋아요. 기능이 몇 퍼센트 좋아. 지금 불편한 게 있어요. 그 선수한테 우리가 테이핑을 하니까 절반. 최소 50%. 그것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됐어. 40%. 적어도 40%가 이렇게 글라이딩 했을 때 도지 플렉션이나 인벌전이 편해졌다. 기능이. 혹은 이 상태는 여기서만 쓰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동작을 할 때 발을 힐레이즈 하는 동작 CKCS에서 똑같이 해도 돼요. 최근에 근대호정 선수 발이 이렇게 밀면서 에버전 되면서 자꾸 틀어진 선수 서가지고 이 동작을 똑같이 했어요. 글라이딩 이렇게 놓고 나서 하니까 통증 사라지고 기능이 50% 이상 좋아졌어요. 그때만 써요, 저는. 그래서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테이프를 하지 그냥 해버리면 하고 나서 뭔가 불편감 있는데 또 있어 그냥 떼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 이쪽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먼저 앵커는 얘는 붙여놓고 얘 테이핑은 늘리지 않아요. 키네저를 많이 붙였었던 분들이 다들 이렇게 붙여놓고 얘를 늘려요. 얘를 늘리면 다이나믹하고 똑같이 얘가 말려요. 얘는 회복력이 되게 좋은 대신 이 손을 다시 가지고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얘의 방식은 피부 글라이딩 하려는 근육은 텐션 이렇게 잡아줘요. 메코넬도 마찬가지죠. 여기 로딩 줄여준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테이프를 붙이거든요. 간지러우시구나. 이렇게 붙이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테이프가 지나가면 테이프에 이 손을 놨을 때 테이프가 잡고 있게 만들고 손을 대신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얘의 성향이 더 강한 게 메카노 테이프예요. 그래서 글라이딩을 해놓고 지금처럼 글라이딩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글라이딩 보이시죠? 네, 글라이딩 해놓고 그 유지만 해줘. 예, 아, 그리고 유지만. 나서 텐션을 추가할 필요는 없어. 텐션 추가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글라이딩을 얘가 텐션이 워낙 잡아주는 세서 얘처럼 잡아주는데 얘의 단점은 ROM 제한이 있고 얘는 텐션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해도 돌지 플렉션하고 아까 제가 해드린 것처럼 인벌전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쓰는 테이프가 좀 간단하게 작은 거 가지고 많이 쓸 수 있는 테이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재질 어떤 상태는 또 반대로 증상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인이었지만 여기에 이 파열이 있으신 분이 반대로 글라이딩 해줬을 때 통증이 좋아졌어요. 그런 경우도 그런 반대로 해줘요. 그래서 먼저 테스트가 먼저 어느 방향을 해줬을 때 편해지는지 이런 상태로 볼 수가 있겠고 무릎을 좀만 올라가서 무릎도 보이나요? 보이죠? 좀 네, 더 보입니다, 위에서 봐야 될 보입니다. 텐데 메콘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선생님들이 보셨던 얘 로딩을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OA가 메니스커스 문제, ACL 뭐 문제들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대다수 문제에서 해결하는 없는 파테라를 올려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올리는 방법이 이 중간에서 여기서 하나 끊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쪽이 짧아지고 이쪽이 약해지니까. 그거는 뭐 수술 이후에도 오는 증상이니까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줘요. 그리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걸 하나 해주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하나 하고 메커네 방식하고 같긴 한데 얘 장점은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스포츠나 아티스트들한테 가동이 최고로 좋아하잖아요. 퍼포먼스 할 때. 네.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예.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파텔라 위에 잡고 쌤이 전화 오네. 진료보 끊었어. 테이쌤 저거 넣어줄래요? 제거 받아봐. 테이쌤 뭐 보고할 거 있어서 진료 본다. 여기 아까 말했던 여기 이로딩이에요. 이로딩. 이로딩을 테이프가 잡는 게 아니라 제 손이 잡아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이로딩이 저기 화면에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로딩? 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손이 잡고 있는 거를 테이프가 잡아줘야 돼요. 그럼 눌러 빼면 돼요. 이렇게. 예. 그거를 얘로 많이 해요. 그거를 이 언더랩 갖고 얘를 똑같이 해버리면 텐션이 되게 좋네요. 네. 보통 얘 갖고 하는 이유는 위에다 그냥 살짝만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아놓고 얘로 쓰면은 같은 원리가 어떻게 보이냐면 한이 때문에 예. 얘도 똑같아요. 얘가 더 강해. 얘가 잡아주잖아요. 그럼 얘가 주름 돼요. 얘가 주름 돼서 이렇게 잡아줘요. 지금 제가 잡아준 똑같은 강도예요. 얘도 눌러서 빼야죠. 눌러서 빼줘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근데 얘는 이렇게 되면서 어디서 마찰이 일어나냐면 피부가 아니라 이 흰색 언더 하이퍼 알러지가 되는 이거거든요. 알러지가 안 생기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물집이 많이 잡혀. 실제 해보면 전 이거 네. 쓸 때 네. 그래서 아예 키네지오로 네, 그래서 키네조서 그래서 키네조 써서 이 탄력을 이용해서 그다음 부족하면 얘를 붙이거나 얘도 문제가 생겨서 그지만 이제 많은 효과는 여기서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움직이면 이제 가동 제한이 여기다 붙여놓으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 탄력도 엄청 세서 이게. 그래서 그 원리를 얘로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그냥 봅시다. 여기네. 자, 바깥쪽에서 한 번 더 움직여야겠네. 허리 아프다. 똑같이 한 번 더. 바깥쪽으로 자꾸 당겨오니까 안쪽으로 한 번 더 넣어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넣어줄 때 이 위치가 파텔라 위쪽 베이스를 눌러주니까 파텔라가 좀 뜨거든요. 그것도 살짝 이용해서 두 번째도 같은 원리로 잡아줘. 잡아준 걸 그대로 해서 잡아주고 그다음 파텔라의 여기 밑에 에이펙스가 밑에 있죠. 그래서 이 에이펙스를 위치로 올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가 그냥 하진 않고 보통은 허리야. 서보세요. 티슬리. 보통 티슬리 테스트 한 발로 서볼까요? 서가지고 로테이션 테크할 로테이션 이렇게 돌려볼까요? 이때 통증은 ACL이든 파텔라 디스로케이션이든 메니스커스 문제도 다 통증 나와요. 세 가지가 문제가 있으면 다 통증 있고 조금 더 구부려 볼까요? 구부려서 회전해 볼게요. 그러면 어디든 불편감이 나와요. 그래서 저 아까 말했듯이 얘도 글라이딩 해놓고 테스트한 것처럼 하고 있구나. 똑같이 얘를 테이핑 하기 전에 내가 핸즈온을 먼저 해봐요. 핸즈온 하고서 통증이 사라지는 게 40% 이상. 이면 테이핑을 적용하고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과 운동과 다른 걸 적으면 매번 뭐 이거다 공식을 정해진 게 아니라 이 증상에 맞게 먼저 그 테스트를 안 해고 지나가서 파텔라의 여기 티비얼 튜버러시티에서 시작을 해서
얘를 올려주는데 이제 얘는 테이프가 파텔라를 눌러버리면 죽어라가 되고요. 떨어뜨리면은 뭐 적응하지 않은 게 되고 그래서 3분의 1을 거쳐야 돼요. 딱 이 위치 보이시죠? 파텔라 에이펙스랑 이 위치를 테이프가 이렇게 잡아줘야 돼. 내 손이 들어가고 얘가 이제 가요. 그래서 이게 연습이 돼야 돼. 지금 여기. 그 테이프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게 얘가 찌글찌글해지는 거죠. 네, 같은 방식이에요. 이 방식 잡아놓고 요거 위치 파텔라 잡아놓고 걔가 접어주고 나서 얘가 뜰 수 있게. 네. 그러면 되게 간단해요. 이거 달리기 좋아하시는 저희 마라톤 봉사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삼각형 하나만 해줘도 많이 편해지죠. 티베트에서 붙여서 얘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을 띄운다. 띄우고 붙여놓는다. 네. 바깥쪽도 3분의 1 덮는 네, 3분의 1 덮어서 이렇게 놓고 아까 처음에 티슬리 검사했던 것처럼 뭐 점프를 하든 원레그 스쿼트를 하든 뭔가 증상에서 좋아지는 것들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게 좋아졌으면 평가한 다음에 다시 재평가해서 똑같이 40% 이상 좋아졌는지 그리고 이제 운동시키는 거죠. 운동시키는 원리는 선수들이 이거 언제 떼요? 이 기능이 지금 안 좋아졌으니까 회복되려고 테이프를 하는 거니까 운동이 무조건 필요해요. 이 상태에서 글라이딩 해놨으니까 운동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유지가 되면 테이핑을 떼는 거죠. 맨날 여기다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메카노 테이프의 방식은 이제 관절을 언로딩 해준다. 근육을 언로딩 해준다. 관절을 제 위치로 좀 잡아준다. 지난주에 레슬링 선생님이 TBR을 인터널 로테이션 시켜서 붙인다. 마찬가지로 얘도 선생님 서볼까요 그냥? 런지 상태에서 위에서 안 무너지죠? 무너지나? 런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했을 때 인터널 시켜요. 이렇게 인터널 시키면 얘가 익스터널로 바깥쪽으로 되니까 이때가 통증이 줄어드는지 테스트. 이게 편한지 익스터널로 돌리고 인터널로 했을 때 편한지 테스트. 둘 다 지금은 지금은 네. 먹었죠? 네. 술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만약 인터널이 좋다? 그럼 인터널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 방향으로. 지금 막 각도가 크니까 지금 각도가 지금 안 나올 것 같네. 오히려 그냥 바닥까지 안 안 떨어졌고 테이프는 그대로 예, 따라. 예. 그냥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이거 글라이딩을 많이 하려면 제가 해놓고 선생님이 붙여줘야 돼. 내 세 손이 세 개가 아니니까 사람이 네, 두 개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은 이렇게 놓고 제가 주로 쓰는 방식은 인터널로 놓잖아요. 인터널로 놓을 때 선생님 버티라고 그래요. 위에 다리 버티세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익스터널로 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유지. 혼자서 할 때는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됐을 때 그 유지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그대로 얘를 돌려줘야죠. 얘가 지금 인터널로 갔을 때 반대로 대퇴가 피머가 돌 수 있게 해주고 해준다고 하고 각도가 좀 커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동작을 좀 기능적인 자세에서 만들어서 뉴트럴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그게 5K시든 10K시든 그 상태에서 좀 써줘요. 실제 치료할 때도 얘를 이렇게 놓고 제 손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 이 동작을 할 때 점프를 하든 뭔 동작을. 근데 이게 손이 없어도 해야 되니까 그걸 테이프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 로딩을 줄여주는 방식이었어. 또 다양한 방법에서 일단은 쓸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ROM이 풀로 나오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붙였었어요 전에는. 그러면 이제 안 나오죠. 가서 이제 피부가 딱 여기서 걸려버리죠. ROM이 생기니까 이제 선수들한테는 좀 쓸 수 없는 게 생기죠. 그래서 발목도 쌤이 얘도 똑같이 스틸업 그다음에 힐락을 쓰면 가동이 되면서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엘라스틱 중에서도 좀 다른 류의 상태로 좀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메카노입니다. 네. 제가 주로 쓰고 있는 네. 적은 양으로 많은 효과를 내려고 하는. 네. 그래서 의료 마감을 하나요? 여기다 마감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만 네. 위에다가 네. 다른 이렇게. 다른 예, 테이프도 괜찮아요. 맞아요. 예. 따라하지 않고 얘는 의료기기화돼 있어서 병원에서는 수익이 나오는 의료기기예요. 그냥 이런 건 의학 외품이잖아요. 네. 이거 병원에서 의료기기라서 도수 실비 나오듯이 환자가 사갈 수 있게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쓰고 있고 그래서 링크 찾아봤는데 플로레 얼마에 스킬로 해줬어요? 3만 원이었어요. 예, 환자가 사가는 게 이거가 한 3만 원이에요. 지금 5cm 5m가 저희 병원에서 지금 3만 원에 팔아요. 근대 오중 선수 5개 사갔어. 한 번 받고 이렇게 잡아준 테이프가 없으니까. 네. 아마 골프 선수들도 2시간 동안 LPGA에 해줘 보면 2시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니까 테이프의 짱짱함이 그래서 이제 선호하긴 해요. 다른 유죠. 엘라스틱의 좀 다른 다이나믹의 개념하고 또 다르게 했어요.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알겠다. 저기 메디컬도 한번 이거 스터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관절별로 다 할게요. 전에도 한번 한 적 있어. 좀 확실히 잡아주는 예, 느낌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움직여도 계속 2시간, 3시간 해도 오늘 계속 한번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예. 예. 예, 물이 붙으면 더 붙어요. 땀 나면은 더 땀이 나. 그리고 물도 빨리 흡수되고 빨리 나가. 예. 이게 메이드 인 대전에서 만든 거라 한국에서 만든 거라. 아,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많고 이런 거. 네. 이런 테이프입니다. 네. 혹시 물 들어가는 거 아, 가져가서 좀 서비스하고 싶으면 뒤에 좀 몇 개 가져왔으니까 여기에 쓰고 싶으시면 가져가 쓰시면 네. 내가 하는 말 하겠습니다. 아, 네. 경민쌤, 생각나는 애들. 네, 한번 연습해. 아까 이거 딱 찍어봐도 지랄 모르겠다. 이걸 펼치고 보통 이제 발목에 티네시움의 불편함은 괜찮은데 발목에만 쓰나요? 그러니까 이게 주름이 주름되는 데 보니까 티네시움은 등치근을 만들면 이제 따라오잖아요. 시테임이나 물테임이나 이런 거는 막기 때문에 거기서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주름 때문에 발달이 효과를 거기다 이런 거 같은 트러블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얘를 이게 발목이 뒤나 이렇게 올려놓고 저는 좀 이게 많이 펼쳐가는 느낌이니까 근데 이거를 가운데만 붙여버리면 내가 했거든요. 그럼 선수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럼 내가 우리가 그래서 손가락으로 그냥 많이 펼쳐봐라. 그런 많이까지 여기 핸드폰에 여기 이제 완전앱으로 이렇게가 저희 생각 잘 돼요. 특성이다. 요새 알겠어요. 회원은 기본적으로 이 스텝을 거의 같이 본다라고 이 상태로 항상 거의 이게 신세계 뭐지? 이렇게 들어서 예. 이거 좋아요. 메카노로요? 이제 이거 테이프에다 이거 물었다고요? 아니요 저희는 늘 메카도는 저한테 주는 근데 사실 하나씩 이거 제가 아니 이게 메디컬에서 제가 담은 실제로 TV랑 되게 다르긴 하더라. 도 이거 쓰고 있는데 제가 안 보고 있어. 이거 엄청 딱딱하지 않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게 다이나믹 주시죠. 예. 다이나믹이 어떤 모두들 또 있을까요? 기계 들어가요. 이런 느낌이 다음에 하나 업로드로 제가 하나 있는데 안 가져. 그거는 이거는 힘만 주의해 주고 짱짱한 느낌. 저거는 사이즈 없는. 저 처음 봤어요. 끄겠습니다.